이 부분의 형태들이 평행보다 오히려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형태를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면이나 아래쪽의 기울기는 의외로 잘 안 틀리시는데요, 윗부분의 기울기는 거의 대부분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항상 윗부분의 기울기 형태를 잡아주실 때 보다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육면체 형태를 정확히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육면체의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도 하지만 초보자분들께서 그리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도형 중에 하나예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께서 육면체의 형태를 그리실 때 공통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육면체의 형태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가운데에 수직선을 먼저 기준을 잡아주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듯하게 놓여져 있는 육면체의 형태를 그릴 거기 때문에 수직으로 반듯한 기준선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넓은 Y자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위쪽에 2개의 선을 추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큰 Y자의 형태를 그려줬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윗부분의 각도 설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윗부분의 각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도형의 눈높이, 시점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각도를 너무 좁게 그리면 안 되고요, 120도 이상 되게끔 약간 넓게 그려주시면 보다 안정적인 시점에 육면체 형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기준선 3개를 그렸고요. 이제 이 각각의 기준선이 말 그대로 이 육면체의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의 기울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각각의 기준선에 마주보는 선을 하나씩 추가를 해서 육면체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으로 잡힌 수직선의 양쪽에 선을 하나씩 추가를 시켜 볼게요. 반대편에도 같은 넓이의 선을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대략적인 형태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스케치 선을 너무 진하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연한 선으로 가볍게 선을 그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우측으로 지나가는 기준선에 똑같이 마주보는 선을 하나씩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먼저 하나 그려주시고요. 마주보는 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좌측 기준선 마주보는 선을 똑같이 하나씩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처음에 잡았던 Y자의 기준축, 이 기준축을 중심으로 해서 마주보는 선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면 육면체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육면체의 형태를 그리실 때 기울기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론상으로는 육면체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준축과 마주보는 축들은 모두 평행을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마주보는 선이 평행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기준선을 향해서 살짝 기울기를 안쪽으로 기울여 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쪽도 수직에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는 기울기로 아래로 갈수록 이 기준선들이 함께 모여지는 형태로 그려주셔야 입체감 있는 투시가 적용된 도형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윗부분의 길이와 아랫부분의 길이는 동일하지만 시선에서 가까운 쪽 그리고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선의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지게 표현을 해줘야 위에서 아래로 좁아지는 입체감의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죠. 다른 쪽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기준선에서 실제로는 모두 평행한 선들이지만 그림으로 표현될 때는 기준선을 향해서 기울기를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래쪽도 평행해서 안쪽으로 살짝 기울기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이 기준선과 양쪽에 마주보는 선이 멀어질수록 서로 기울기가 만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림을 처음 배우시는 초보자분들께서 거짓말 조금 보태면 10명 중에 10명은 다 틀리는 부분이 이 윗부분의 기울기예요. 이 부분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평행해서 아래쪽으로 모이게끔 표현을 해주시는 기울기의 표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선과 마주보는 선에서 안쪽으로 기울기가 조금씩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초보자분들께서 형태를 그리실 때 이 부분의 형태들이 평행보다 오히려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형태를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면이나 아래쪽의 기울기는 의외로 잘 안 틀리시는데요, 윗부분의 기울기는 거의 대부분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항상 윗부분의 기울기 형태를 잡아주실 때 보다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스케치의 표현을 조금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모서리 쪽의 형태들을 정확히 강조를 시키면서 정리를 시켜주세요. 가장 돌출되어 있는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의 형태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주셔야겠죠. 자,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면서 선의 느낌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선의 지나기를 살짝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위쪽도 넓어지지 않게 위쪽의 기울기를 아래쪽으로 정확히 내려주시면서 형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좌측의 기준선의 양쪽에 마주보는 선들도 평행해서 안쪽으로 살짝씩 들어오는 기울기로 형태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의 스케치를 정확히 잡아줬고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뒤쪽에 가려져 있는 형태선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의 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로 뒤쪽의 형태선을 잡아주시고요. 뒤쪽의 선은 맨 아래쪽의 기울기선과 맨 위쪽의 기울기선의 중간 기울기, 치우치지 않게 가운데 선으로 정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뒤쪽에 보이지 않는 형태선도 함께 연상을 해서 스케치 표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그림자의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좌측 상단에서 내리쬐다고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빛이 오는 반대쪽에 우측면이 어두운 면적이 되겠죠. 이쪽 우측면은 빛을 받지 못하는 면적이에요. 뒤쪽에 있는 면적도 빛을 받지 못하는 면적이 되겠죠. 자, 그럼 빛을 받지 못하는 면적의 그림자가 바닥에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럼 그림자가 시작되는 포인트를 먼저 잡아 볼게요. 그림자가 시작되는 포인트는 세 군데예요. 하나, 둘, 뒤쪽에 보이지 않는 이 모서리, 두 선이 만나는 이 기울기 교차점이 세 번째 포인트예요. 이 세 포인트에서 그림자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기울기선을 잡아주세요. 자, 그림자가 생기는 이 기울기선은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형의 우측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의 기울기로 그림자를 잡아주시면 돼요. 기준축이 하나가 나갔고요. 첫 번째 기준축을 이 기울기로 잡았다면 나머지 기울기들도 모두 동일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축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와 동일한 기울기로 두 번째 기울기가 나가고요. 다시 세 번째 기울기까지 뻗어나가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가 시작되는 시작점의 형태들을 잡았습니다. 그림자가 끝나는 포인트는 그림자가 시작된 포인트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면 바로 이 모서리 하나, 둘, 세 군데에서 그림자의 상이 맺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자의 상이 맺히는 기울기는 빛의 높낮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빛이 높은 곳에서 내리쬐일수록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지게끔 표현이 만들어지면 되고요. 낮은 곳에서 내리쬐일 때는 그림자의 기울기가 기울어져서 그림자가 훨씬 더 길게 표현이 되겠죠. 자, 적당한 45도 정도의 기울기로 그림자에 맺히는 상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윗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리쬐는 그림자의 상을 표현을 해 줄게요. 동일한 기울기로 하나를 더 그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도 같은 기울기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쪽 모서리에서 시작된 그림자의 상이 바닥에 맺히는 포인트로 만나게 되죠. 그림자의 시작점과 끝점이 교차되는 바로 이 교차점 세 군데를 연결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그림자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두 번째 기울기까지 연결을 해주시고 다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교차점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자, 뒤쪽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앞쪽에 그림자 시작되는 형태는 여기에서 이 선을 따라서 연결시켜준 선들이 바로 그림자의 정확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 뒷부분의 그림자는 물체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앞쪽의 면적들만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확한 육면체의 형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색감을 진행하실 때는 여기에서부터 색감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자, 우측의 가장 어두운 면적 그리고 그림자의 색감부터 시작해서 육면체의 입체감을 잡아 나가는 색 단계의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소묘의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형태 표현입니다. 연필로 진행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진행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수정의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정확한 형태를 잡고 들어가게 되면 그림의 진행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지만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기울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육면체의 형태 잡는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간단한 도형이지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기를 정확하게 연습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